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12월 9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2월 들어서 지난 첫 주, 이거 첫 주부터 살짝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겨운 그런 12월 초반을 보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좀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상황 어떤지 지수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18.76포인트 상승하면서 1999.17포인트. 2000선이 바로 그냥 코앞입니다. 네, 외국인이 400억 가까이 사주고 있고요. 기관이 830억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 많이 내서 팔 때는 한 2,500억대 이렇게 내다 팔고 그러더니 살 때는 그냥 조금밖에 안 사주고 좀 서운합니다. 네. 코스닥이 빠졌네요. 2.59포인트가 내려 있습니다. 네, 수급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합해서 약 150억 가까운 순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물량이 많지는 않고요. 네, 원달러 환율 보시는 것처럼 꽤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5원 가까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네, 요 근래 들어서 보는 것 치고는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날이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되네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입니다. 마신 정재원의 황금마디를 찾아라. 정재원 멘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정재원 멘토께서 369, 이거 369% 목표 수익률 정해놓고 여러분께 매일같이 거의 매일 이게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어느 정도 이제 결산을 하고 털고 가야겠다 싶은 생각을 전부터 진즉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냥 그날입니다. 그동안 이제 목표를 달성한 수익률을 누적을 해보니까요. 물론 손절을 한 것은 그 마이너스를 저희가 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자, 목표 달성 수익률이 누적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게이지가 그냥 확 올라가더니 수익률이 92.1%입니다. 언뜻 보면 이제 원금 100으로 시작해서 한 8% 까먹고 92.1%가 원금이 남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익을 올린 그 누적을 해봤더니 92.1%의 수익을 거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100만 원을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 플러스 92만 1,000원. 이게 벌었다는 뜻이 되겠죠. 돈으로 환산하니까 더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이 마신 정재훈 멘토, 92.1%고 또 요즘 들어서 이 11월 말 12월 초 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높은 수익을 거뒀다라는 게,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소감 한마디 살짝 듣고 또 넘어가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운이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종목 고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수급이 괜찮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정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기반을 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정을 했던 게 그래도 지수 시장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일단 선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수익 좋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실력에다 겸손하기까지.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SM 추천하신 게 지금 9% 수익을 거둬 있는 상태거든요. SM에 대한 AS를 내친 김에 하고 갈까요? 예, 일단 SM 같은 경우는 일단 누적 기준으로 했을 때 나름대로 9%가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대해서 좀 힘든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수 방어형 섹터의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양호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목표치가 좀 도달했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 물량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챙겨 놓고 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황 체크 포인트들 짚어주십시오. 예, 전날
아니죠. 지난 주말이었었죠. 일단은 미국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2000포인트에 안착을 하느냐, 이 부분들 좀 놓고 이제 지금 현재 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2010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약 65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지난 금요일날 백어데이션에서 다시 콘텐코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갭상승 출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이후에 차익 매도가 쏟아지면서 현재 외국인 쪽과 기관 95억과 55억 각각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전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500포인트짜리 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490포인트대까지도 열어두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들은 좀 상당히 괜찮지만 일단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상당히 복잡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어느 정도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자칫하면 일단 손실폭을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폭 넓게 일단 좀 텀이 좀 여유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여유를 찾으시라 이런 주문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수급 특징주 어떤 것들입니까? 예, 금일 같은 경우는 4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SK 하이닉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래일째 장대 양봉이 좀 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당장 추격 매수를 하는 부분들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진행이 됐을 때 그때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유틸리티 섹터 중에 한국전력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유틸리티 섹터, 한국전력 이외에 한국가스공사도 여전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환율과도 좀 연계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전저점을 이탈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화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수 섹터, 즉 유틸리티 섹터의 매기가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된다면 33,000원대권역에서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절반에 대한 되돌림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이 부분들까지도 좀 상승을 해줬으니까 일단 정고점 돌파 시도까지는 한 번쯤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좀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가능하고 지금 현재 대안주적인 성격을 좀 지니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하림홀딩스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하림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금일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장중 4,400원 부근까지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닭고기에 대한 소비가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 지주사 전환을 전환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 개선 속도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NS 홈쇼핑을 자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홈쇼핑 관련주들의 주가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 하림홀딩스에 좀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큰 폭의 물량이 좀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물 소화를 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
업계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로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배당에 대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배당 수익률 같은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줄어들 그런 모습들이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한 2,700원대 했을 때는 약 한 5% 정도의 기대 수익, 그 배당 수익을 좀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주당 한 150원에서 200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그리고 정배열 추세대로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가권역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메디톡스가 강한 이유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의 특징적인 움직임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 투자 매력도가 여전히 있는 것인지, 또 있다면 전략은 어떤 것인지 들려주십시오. 예,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의 순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이었었죠. 애플 쪽과 중국 차이나 모바일에서 협력을 좀 강화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년도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업황은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는 이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중기적인 목표가를 좀 잡았을 때는 약 한 37,000원 정도를 좀 잡아 놓은 상황이었었는데요. 금일 같은 흐름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 현재 자리대에서 따라 들어가는 자리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을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세적인 좀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외국인 쪽에서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고 난 이후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한 만큼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일단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고 일정 부분은 차익을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등등 잘 나가는 종목들만 편중해서 계속 잘 나가는 그런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잘 나가는 종목에 좀 편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또 다른 대안주를 발굴해서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텐데요. 예, 우선적으로는 두 가지로 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편입을 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 거래량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없다라는 얘기는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돈은 시장에서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즉 수급이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소수의 종목군들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 상승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수급이 좀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정배열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합쳐보게 된다면 차별화에 대한 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순환매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짧은 대신에 지속적으로 좀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좀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편승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많이 올라간 섹터들이 어느 정도 이
부담스럽다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는 하락 추세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하락 추세대를 돌파해 놓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잘 나가는 종목들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 SK 하이닉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NC소프트,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신고가 경신해왔던 네이버 등이 있습니다.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뭐 대표적인 종목들로 딱딱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돈 딱 넣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그래도 시장보다 이상 탁탁탁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기는데 단순한가요? 너무?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포트를 좀 꾸려놓게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양봉이 2개째 나오고 상승폭이 좀 큰 그런 모습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염두에 둔 포지션을 좀 잡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경기 민감 섹터들, 즉 주도주라고 얘기했었던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화학, 철강, 그리고 조선 쪽의 흐름들 종목군들이 탄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내수 섹터라든가 유통, 유틸리티 섹터들이 강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종목군들이 내년 시장에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그런 종목군들로 한번 편입을 해본다라면 나름대로 좋은 수익은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재훈 멘토와 함께 이 마디 투자 비법을 이게 접목시켜서 투자한 그 투자 성과 실적에 대해서까지 오늘은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처럼 코스피 지수가 시원스러운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의 흐름도 이렇게 시원스럽게 달려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물왕 출신 김도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쪽 시장도 분위기가 좋습니까? 네, 역시나 현물과 마찬가지로 좀 좋은 모습이겠고요. 지난 금요일날 억지로 좀 눌러주고 있었던 것이 오늘 강하게 상승세로 좀 돌아 나오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메이저 수급들이 롤오버를 진행이 되면서 갭상승 이후에는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을 좀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롤오버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외국계 창구 쪽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창구와 금융투자 창구가 롤오버를 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이에 반해서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겠고,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의 매도, 롤오버, 투신 쪽에서의 매수 우위 쪽 포지션이 좀 잡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 갭 상승 말고는 추가적인 반등을 강하게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웹더덕 현상이 아닌 현재 현물의 강도에서 시장이 지배되고 있다. 파생시장도 그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현물들이 추가적인 반등을 더 가져오지 못하고 당일 고점, 오늘의 단기 고점 쪽으로는 거의 다 와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향후 요런 모습으로 그냥 요렇게 찌글찌글 대응하지 못하게 시장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는 없게 하고 파생 시장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종가에서는 저가에서 매수를 잡으신다라면 매수 포지션이 좀 유리한 위치, 고점 매도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 쪽의 추이를 보면요, 옵션 시장이 콜옵션 쪽이 조금 더 거래 대금이 조금 더 활발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그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계 쪽을 놓고 보면 기존의 포지션, 특히나 기관계 금융투자 포지션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양 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구축시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기관계 쪽의 금융투자 쪽에서 소폭 매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 매도 포지션에 따른 현재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풋옵션에 대해서 청산성 차익 실현 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추이 쪽을 보면요, 베이시스 자체가 백어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가 백어도 얕은 백어 자체에서 지난 금요일날 인위적으로 주가를 눌러주면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못 가게 만들었던 부분, 그리고 시초에서 갭상승이 이제 해외발 핑계로 분명히 됐겠지만 앞에서 선물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미국 증시가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금요일날 삼성전자를 비롯한 세 종목에 의해서 주가를 눌러주었고 그 부분의 에너지를 오늘 뽑아냈던 그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갈 자리를 오늘 가둔 거다. 가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바뀌었던 베이시스에 의해서 현재 베이시스가 비차익 쪽에서 먼저 드라이브로 걸면서 매수가 소폭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차익 동반해서 따라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지수와 선물지수의 괴리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장중 내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금일 대응 전략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바로 시작한다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 동시 만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만기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만기 결제 지수가 양쪽의 괴리차가 상당히 벌어지면서 지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만기 결제 지수가 그렇게 쉽사리 위다 아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 동시만기 포지션상으로는 지금 위와 아래가 모두 다 조금 도깨비 장세로 크게 열려있는 상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금일장 대응 전략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선물 포지션 쪽에서는 외국인들 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계 쪽을 사실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수익을 한 땀 한 땀이라도 가져오는데요. 저희도 오늘 포지션 같은 경우로 롱 포지션을 가져가지 못하고 짧게 끊어내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짧게 쉽게 표현하면 특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들 용어로. 그러니까 짧은 호가 스프레드를 이용해서의 대응 영역. 결국 이런 장에서도 결국은 기다리다 보면 한 땀 한 땀은 분명히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좀 쓰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부터 저가 매수를 얘기를 드렸고 그걸 롱 포지션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오늘 갭에서 264.50대 부근인 45가 최고점입니다. 이번 반등세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면 정확히 때릴 자리였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일단 지금 제가 수요일날부터 가동시켰던 저가 매수로 혹시 롱 포지션으로 현재 5번하게 5번하씩 끌고 오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263대 이 중후반부에서는 다 때리시고 포지션을 일단은 무 포지션을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누적되면서 반복되면서 2천억을 넘어서면서 계속 방어가 된다라면 종가상도 음봉의 저가에서 아래꼬리 닫자, 매수, 공포의 매수 잡자라고 전략을 피워드립니다. 하지만 이 추세는 계속해서 지속성으로 가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이번 동시만기는 롤오버를 이제 와서 시작을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미결제 약정 추이로는 두 번의 하단 하락이 나왔습니다. 즉 시장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지속된다라면 역시 아래꼬리 매수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통해서 신호등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기준점에서 이 중요한 녹색선상에 대한 안착은 나오고 있지만 방어조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겠고요. 그렇다면 위와 아래의 폭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개의 등배 구간에서 공존하고 있는 위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3분봉을 통해서 오늘 황금 라인을 잡아드리는데요. 263.3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좀 밑에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거래되기보단 아침 황금 라인이 263.95였고요. 요 부분의 하단 오늘 오후장 대응 영역은 3.5입니다. 그렇다면 요 가두리에서 끝날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게 타진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263.35에 붙여서는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자리, 이탈 나오면서 저항 매도 쪽으로 스위칭 하시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2천억대 계속 지속된다라면 저가 아래꼬리 매수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와 함께한 선물시장의 점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로 보는 종목입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부분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장 이슈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경기 회복 기대감. 지금 미국이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이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기 회복 기대감에 IT 업종들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 삼성 SDI, LG전자, LG이노텍,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좀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방학 시즌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대학교는 이미 대부분 방학에 이제 곧 이번 주부터 들어갈 것 같고, 이제 따라서 초중고도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업종이죠. 그 게임주들,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NC소프트, NHN 엔터테인먼트, 컴투스, 위메이드, 조이맥스, 이 밖에도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유럽이 지금 계속 긴축보다는 점차 이제 성장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통화 정책도 유지를 해 나가면서 이제 재정 위기에서 좀 탈피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지금 조선주들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 종목들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 정도로 오늘 이슈를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보다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회복 기대감 탓인지 IT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죠. 네, 지금 경기회복 기대감이라는 거는 지금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유럽 쪽은 이제 재정위기까지,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위기까지 이제 촉발이 되면서 상당히 좀 첩첩산중이었는데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빠르게 좀 나름대로 회복을 좀 빠르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 그 이후에 이제 확장세까지 좀 속단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지표가 계속해서 호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테이퍼링 등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좀 적극적으로 나올 정도로 지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따라서 지금 경기 민감 섹터, 자동차뿐만 아니라 IT 쪽, 이런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IT 쪽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실 삼성전자 외에는 다른 이제 IT 부품주들 혹은 이제 IT 종목들이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큰 상황인데, 이런 저평가 국면에 대한 그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따라서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련 업종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방송에서 삼성전자 얘기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드문데요. 한번 얘기를 해보려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빠질 때도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잘 버텨줬고, 반대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를 붙잡아놓고 나머지 종목들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지수는 좀 방어를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 혹은 이제 매수해서 좀 매수해볼까 하는 분들 상당히 좀 지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보고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주가는 지금 사실 이 삼성전자 실적이나 이런 부분,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의 주가 수준입니다. 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낙폭과대로 의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은 연초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145만 원 언더에서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60만 원, 손절가는 130만 원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지금 방학 시즌의 기대감으로 게임주들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뭐 4대 중독법 중에서 뭐 게임 중독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많이 좀 심리적으로 짓누르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지금 그 방학 시즌으로 돌입하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또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격이 좀 시즌적인 성격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뭐 작년 뭐 가을부터죠. 뭐 애니팡이라는 어떤 신드롬이라는 그런 큰 명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대작 게임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각각 좀 그 게임의 어떤 사이클이 좀 짧다는 점, 모바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상승폭이 그렇게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관련주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모바일 게임주 업종에서도 물론 속하지만은 온라인 게임 중에서는 역시 단연 탑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작년 3분기 때 뭐 블레이드 앤 소울 중국 그 진출 기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김택진 회장이 이제 25만 원에 한 5천억 정도의 이제 지분 매각을 하면서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주가가 올해 12만 원대까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지금 24만 원대 수준까지 지금 회복해 주는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사전 준비가 잘 된 만큼 현재 중국에서는 그 블레이드 소울 같은 경우에 트래픽이 180까지 이제 증설을 하는 상당히 좀 철저하게 준비가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바일 게임 쪽과는 좀 다르게 이런 그 게임의 사이클이 상당히 좀 길다.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수년간 온라인 게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블레이드 앤 소울도 그와 같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24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2만 원으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럽 경제 회복과 관련돼서 이제 조선주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수주 목표 100% 이상을 좀 달성한 유일한 업종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4분기 들어서면서 이제 신규 발주에 대한 일시적인 좀 공백이 좀 우려가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뭐 대세는 크게 거스를 수 없다라고 보고, 대부분의 이제 선박 발주사들이 그 11월, 12월에 이제 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휴가도 많이 가고 좀 발주가 뜸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은 오히려 적극적인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선박 발주사가 대부분 이제 유럽계라는 점,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90% 이상을 다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 회복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조선주들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관련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종목은 지금 삼성중공업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뭐 신조선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그 신규 선박 발주에 대한 내년도에 아마 꽃을 피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플러스 알파로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는 이제 FPSO라던가 이런 특수 선박들, FLNG선이라던가 이런 쪽에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드리고요. 가격적으로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45,000원, 정고점 부분이죠.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주의 양원 흐름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희승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예감입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주요 일정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해외 이벤트로서는 연준 이사회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국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한은의 금통위 결정과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 수급적인 측면 아무래도 연말로 갈수록 윈도우 드레싱과 관련된 효과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한 주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9일부터 연준 이사회 인사들의 연설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여기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들려주십시오. 네, 우선은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준 의사들에 대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 발언의 강도와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한 지금 시점 전제 조건이 어떤 거에 따라 갖고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영향력 확대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나왔다라는 거 그만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지금 축소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타결이 완전히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연준에 있어서 통화 정책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정치권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통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도 조금은 잘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 한 2월 달까지는 본격적인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2일에는 한은금통의 금리 결정일,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좀 변동성의 확대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우선은 12월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배당을 노리고 역시나 이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프로그램 쪽에서 대량으로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보다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 그만큼 시장에 대한 충격 우려는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물량 같은 경우는 내년 초 옵션 만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연말 랠리 그리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오히려 요건으로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단 우려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 KT가 최근에 배당 성향과 관련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금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약간은 우려 사항이다. 하지만은 여타 다른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인 효과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선은 금통위 금리 결정에 있어서 12월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하 같은 제스처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에 각종 경제 인사에 있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을 금통위를 비롯한 약간은 좀 일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만 봤을 때 완만한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경기 회복세도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해외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감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는 거 동결적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아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따른 기대감이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관련 종목들이 있는지 소개도 부탁드리고요.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지에 대한 조언도 주십시오.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4분기 들어서 매수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강하게 매수가 되었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기아차 매수세 눈에 띄었다. 또한 네이버에 대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외국인이 아닌 기관의 매수가 이 네이버의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SK텔레콤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 우위가 들어왔는데 반면에 포스코 같은 종목 쪽으로는 매도세 그리고 KB금융 쪽으로도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시점 무조건적으로 기관이 사는 종목이 앞으로도 더 갈 것이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추가 반등 여력은 있다. 하지만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단기 수급으로 지금 시점 상승을 이끌기에는 워낙 시총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의 자금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큰 폭의 수익을 노리신다라고 한다면은 기관이 매도했던 종목인데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매수 전환되는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 쪽에서 3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는데 4분기 혹은 내년도 실적이 가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쪽으로 오히려 반등 강도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기관의 수급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가는 말을 올라타는 것이 아니고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면서 종목을 선정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는 좀 첫날부터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기대감이 큽니다. 이번 한 주의 투자 전략이라면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우선은 12월 중하순으로 갈수록 연말내기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은 2,000포인트에 대한 확실한 안착 같은 경우에는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일 이후에 조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는 한 2에서 3주 정도 올 연말까지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점 오늘 최대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원화 강세 기조, 이 환율에 대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있다. 그만큼 원화 강세에 대한 기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그동안 달러 강세 움직임에 대한 예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조금씩 완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원화 강세, 즉 외국인들까지도 환차익과 관련된 매수량을 확대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내년도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이 우상에 대한 패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섹터라든가 아니면은 이미 여러 가지 예정된 이벤트에 있어서 수혜 가능성이 높은 종목 쪽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2,000포인트에 대한 지수 공방에 따른 우려감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은 그런 시장 영향과 다르게 충분히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십니까? 네.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도 성장 기대감 높아질 수 있는 제2기획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스포츠 빅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올 겨울부터 그러한 이벤트는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월드컵과 관련된 얘기가 최근에 조추첨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광고 마케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최대 수혜 종목, 그리고 국내 경쟁력 탑1이라고 할 수 있는 제2기획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고, IT 관련된 업종군들 최근에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갤럭시 S5다라는 거, 갤럭시 S4의 실패 혹은 약간은 판매 부진을 이 갤럭시 S5가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의 결합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된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의 더욱더 강한 마케팅력은 빛을 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기획이 그러한 관련된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회장 같은 경우는 좀 반등 강도가 좀 시장 대비 강하게 나오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여파에 따라 갖고 최근에 약간은 하락폭이 좀 나왔다라는 거,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됨에 따라 갖고 오늘장 강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5,000원 부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오늘장 25,850원인데 약간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매물에 대한 압박감으로 좀 윗꼬리가 좀 달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25,000원대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7,000원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손절가 23,000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제 기획에 있어서의 수급 악화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대형주 중심의 장세 흐름이 예상과는 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만 염두하시면은 이 종목 큰 폭의 손실 없이 한번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천 종목에 의해서 이제 지난번 추천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AS를 이어가 봐야겠죠. 자, 포트폴리오 열어보겠습니다. 네, 신기현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 현금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5%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종목으로 꽉꽉 채워, 지금 50%가 현금이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의 편입 비중 자체가 아주 잘게 이게 쪼개져서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놓고 있는 포트폴리오다라는 평가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들의 수익률이 또 굉장히 좋죠. 지금 매일 유업이 29.3%가 올라 있고요. 자, SK 하이닉스 중 가장 잘 나가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12.5%, 한섬의 10.9% 두 자릿수 수익률입니다. 네,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2.4%의 메디톡스, 만도의 한 마이너스 7%이긴 합니다만 이 두 종목이 5%씩의 편입에 그칩니다. 두 개 합쳐봤자 전체 포트에서 차지하는 게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포트 수익률을 갉아먹는 데는 아주 그 영향이 미미합니다. 네, 자, 이 종목들 가운데 일단 가장 잘 달리고 있는 메일유업,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목표가 상향 말씀드리는데 오늘장에서는 약간 쉬어가고 있지만은 아시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중국 관련된 유화 정책 최대 수혜주다라는 거, 그리고 유제품 관련된 제품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대한 추세는 지금 시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코스닥에 있어서도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에서 지금 메일유업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또한 앞서 원화 강세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충분히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목표가 5만원 다시 한번 상향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현재 시장의 중심주다라는 거, 충분히 2만원 지금 시 이등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목표가 39,0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 뭐 올해 연말은 아니더라도 내년도 1분기 혹은 4분기 어닝 시즌까지 만약에 갖고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가격대에 대한 어느 정도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충분히 매수 또한 가능하고, 만약에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수익 실현보다는 홀딩 전략으로 약간의 수익률을 극대화해보자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손실난 종목 만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만두가 안 좋아서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 아시겠지만 엔화약세에 관련된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 YF 소나타 관련된 결함과 관련된 우려가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러한 여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만두 사상 최대 관련된 매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대감만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하락 추세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업황에 대한 부진 우려감 속에서 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손절가 터치 안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홀딩 전략 말씀드리면서 언제든지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말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환율 등의 주변 여건의 문제라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자, 최종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심기현 대표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김선윤, 이상로 멘토 등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2부에서도 이어진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